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저께 있었던 상승, 그저께 상승, 어저께 주도, 그리고 오늘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 늘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시세가 강력하게 한번 분출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거쳤다가 이제 재상승하기 위한 발판을 좀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 지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장 다른 점이라는 것이 외국인 유입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지지를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유입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뭐 분명한 수급 주체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종목의 시세가 이제 업종 그다음에 혹은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체를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교전 중지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리스크를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정치적 리스크 아니면은 전쟁 리스크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된다는 것, 말 그대로 우려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내년 임시 예산안 관련해서 가결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미국의 금리를 제외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리스크인 셧다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전보다는 조금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조금 부담을 덜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정도 이제 힌트를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3분기까지는 저희가 실적 시즌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결국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거는 실적밖에 없었던 그림이었고, 실제로 실적도 기대치보다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라고 부를 만큼의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4분기는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실적 예상치들이 조금씩 하향되고 있습니다. 3분기를 얘기했을 때는 3분기의 실적 시즌이라는 흐름을 4분기에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꾸준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다라는 거는 그 해당 종목,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4분기에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변수가 조금 더 강화되는 양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외에 수급을 보자라는 힌트까지 같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해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관련주입니다. 어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져 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95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인 JYP 엔터를 살펴보겠습니다. 9% 넘게 빠지면서 89,900원 선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임플란트 관련주인 디오입니다. 디오의 경우에는 8%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27,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시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11,330원 선의 거래는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5,42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수주잔고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한 2,370억 해서 전년 대비 한 28% 정도 늘어나는 수치였고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164억으로 전년 대비 대략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시장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공사비 집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한 9,450억 정도 나오는데 2022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한다면 36%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813억인데 전년 대비한다면 13%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거예요. 올 초에 이제 당초 회사가 이제 제시했던 사업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목표를 올 연말까지 4분기까지 실적이 전부 잡힌다라고 하면 초과 달성이 가능한 수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초과 달성이 이 정도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3분기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거는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조금씩은 기대 예상치보다 나빠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에 4분기 실적만 또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실적만 보더라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 해상풍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주 잔고 자체는 좀 증가세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회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해상 플랜트 또는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 수주 잔고가 많다든지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전망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는 있더라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시죠라는 관점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떨어질 확률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버티자라는 의견을 주로 드리게 되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주가가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14,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4,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저가가 14,7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추 그 가격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하단 지지선 부근에 있는 가격을 신규 진입 매수가로 잡았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현재 13,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실 텐데, 2021년 이제 3월 정도입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빠졌던 가격대, 2020년 후반때도 그랬었거든요. 13,000원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반등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까지 내온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텐데, 이 구간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절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6,200원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14,500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위쪽으로 61선, 121선까지 걸쳐서 19,000원 정도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요. 당연히 그 올라가는 과정에 매물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 21선 도달하는 가격이 16,200원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14,500원, 신규 진입 손절가는 13,000원,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6,200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 13일 저점 부근인 14,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3,000원, 목표 주가는 매물이 가장 많이 지금 존재하는 16,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주류 통신 판매 해외 사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 받으면서 주류업 전반이 올랐고요. 특히나 제주 맥주의 경우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제주 맥주, 크래프트라고 하죠. 수제 맥주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맥주와 관련해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하이트 진로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맥주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또 이제 특징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있었었죠. 이제 국세청에서 주류통신 판매와 관련된 해외 사례 검토를 착수했다라고 했는데요. 술이나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류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도 더 많은 이제 새로운 이제 매도 창구가 열리는 거니까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 있지만요. 똑같은 옷을 백화점은 동대문이라고 할게요. 동대문에 직접 가서 옷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옷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매장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되겠죠. 유통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판매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결국은 실적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죠. 지금 최근에 어저께 상한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략 한 1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 사례를 검토 착수했다라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는 이유는요. 현재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가면서 61선 돌파를 했고 121선 목전에서 주가가 멈췄거든요. 상한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장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 구간이 굉장히 큰 매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오늘 흘러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은 한 61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61선 지지, 121선 돌파 여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1선 지지와 또 121선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또 어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버티자 의견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명확한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가 먼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종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두 개 때문에 버티자 의견 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가격은 1,090원 제가 잡아놨습니다. 이 1,090원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랑 비교를 하더라도 얼추 비슷한 가격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121선 돌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가는 955원 잡았는데요. 이 955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저가 가격인 956원 부근에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는 그 가격으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265원입니다. 이 1265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 121이동 평균선에 이제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121선에서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돌파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09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13일 저가 부근인 955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터치하는 1,26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JYP 엔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앨범 부문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4분기에는 스트레이키즈 앨범과 일본 공연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실적은 3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좋은 실적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실적은 좋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경우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건데 목표가 하향이 나오게 되는 우려의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앨범 성장의 정체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앨범 판매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사 소속 가수들을 활용해서 깔고 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 자체가 성장이 조금 더뎌진다라는 거는 기존에 깔고 가던 수익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하면서 초동 물량을 판매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초동 물량을 좀 적게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의 좀 하락이 나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당장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JYP 같은 경우에 여전히 엔터주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이제 글로벌 팬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조금 더디게 나올 수 있고 판매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판매량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팬덤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신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앨범은 깔고 가는 수익이라고 국내 앨범 한 20개 정도 발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볼 때 앨범 성장 정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4분기 예상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하락이라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를 살펴보면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빠지는 것은 그림은 좋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박스권 상단으로, 박스권 하단이 되겠죠? 박스권 하단으로 빨리 복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8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딱 가격대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주가 레벨업하는 초입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2,000원까지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보다는 이 다음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82,000원 드리겠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6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2,000원 아래쪽으로 선을 68,000원에 그어보시면 68,000원 가격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08,000원입니다. 이 108,000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제 상승을 조금 막아서는 매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108,000원 잡았습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그 다음 지지선에 해당하는 82,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주가 레벨업 초입 구간인 6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해당하는 10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공략을 해주신 큐렉소는 8%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아직도 저는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좀 홀딩을 좀 강력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개화가 시작이 된 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의료 시장에 있어가지고 초기 진입을 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뚜렷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 수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게 현재로서는 또 큐렉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 4분기 역시도 지금 의료 로봇 판매 대수를 세 자리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탄력이 붙지 않고 안 움직일 때가 저는 오히려 지금 꾸준하게 물량을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전히 홀딩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정부 역시 로봇의 판을 키울 전망입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지능형 로봇 관련한 또 개정안 이슈가 좀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로봇 보급률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보급률 쪽이 해외 쪽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는 로봇 보급률을 올리고 싶어도 규제 방안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탄력이 붙었던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성장치 기대감,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앞전 전반기 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매물에 계속 좀 부담이 됐던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네, 다만 이번 필두로 좀 지능형 로봇에 대한 규정안이 좀 어느 정도 방안이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로봇 쪽에 대한 실생활 수요 부분들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주가는 결국 다시 회귀를 해서 앞전에 좀 어느 정도 밸류를 받았던 부분 때까지도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주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떨어질수록 관심을 더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공략을 해주신 다날의 경우에는 24%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네네. 이 종목 지금 수익 실현해 볼 구간일까요?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저는 내년까지 일단은 가져가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년 하반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국내 증시에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밸류를 지금 굉장히 낮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지금 미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최근에 37,000달러까지도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대형 이벤트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ETF 승인부터 반감기, 최근에 좀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 네. 또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트나 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대형 이벤트들이 속속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세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물도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어차피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잡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상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바로 올려주지 못하고 조금 눌림목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남은 비중을 계속 저는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은 어떤가요, 그러면? 저는 신규직이 네. 지금도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중장기 평들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격도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격도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6개월선은 딱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통 6개월선까지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도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800원대, 3,700원 만약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려보다 중국발 기대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발 기대감 하니까 저는 뭐 화장품 쪽도 떠오르고요. 네네. 뭐 판호 발급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네네. 뭐 게임 쪽도 떠오르는 것 같고 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제가 떠올려 볼까요?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있나요? 안에 있는데 네. 사실 중국 쪽에 지금 뭐 소비 부분들이 확실히 부진한 상황이죠. 네. 뭐 지표 부분들도 많이 부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시세 탄력성이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좀 그간 좀 굉장히 좀 많이 쉬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쉬었다는 것은 산업에 대한 뭐 구조적인 성장성이 제한이 돼서 쉬었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중국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성격상으로 많이 남아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은 확실히 확고해졌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인 좀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 부분들을 계속 다 하반기로 미뤄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그 힘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고 오히려 하반기에 지금 주요 지금 개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라인업들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조금 두 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일까요? 일단 저는 게임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게임 보편적으로 게임을 말씀하게 되면은 개별적인 재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게임주들이 뭐 신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스타를 열었을 때 당시에 어느 정도 뭐 신작에 대한 공개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좀 주가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흥에 대한 유지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죠. 뭐 흥행을 하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네. 구글이나 뭐 이제 앱스토어 관련해 가지고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매출 순위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리니지 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 교체가 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네. 워낙 지금 넥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는데 일단 지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외자 판호 발급 부분들이죠. 네.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해줄 것이냐. 중국을 결국에는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게임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런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들도 중국을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게임주들은 외자판호 발급받은 게임사들 위주로 수급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게임주를 지금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게임 자체 인기가 좋아야 실적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게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게임 시장이 있어가지고 개발력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캐주얼 게임 쪽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시장이랑 대부분 비슷한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중국 쪽이 못 따라가는 게임 쪽이 MMORPG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MORPG 쪽은 이제 많은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뭐 사냥을 한다든지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구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게임 시장을 밀고 가면 그걸 계속 밀고 가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중국이라 하게 되면 결국 무역 쪽이죠. 무역 관련한 게임 시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역으로 해서 이제 IP를 모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IP를 유출을 해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옛날에 삼국지 같은 게임들이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임들이 생각보다 좀 2030이 아니라 뭐 40, 50 세대들한테 많이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게임을 좀 중국 쪽에서는 계속 공략을 많이 해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캐주얼 게임 관련해서 중국 쪽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술력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다변화 부분들을 볼 때는 국내 시장에 있는 게임사들을 아직까지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계속 국내 게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점유율 차이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좀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MMORPG 쪽을 많이 좀 잘하는 기업인 걸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일단 MMORPG 쪽을 잘하는 기업들은 아니고요. 네. 일단 지금 게임하게 되면은 보편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일을 하면서 뭐 지하철도 타고요, 네. 버스도 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MMORPG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캐릭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사냥을 뭐 잘 하고 있는지 캐릭이 죽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저히 게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접근성이. 네. 그러면은 많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게임이 가장 잘 먹히냐 하게 되면은 원터치 캐주얼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죠. 네. 그러면 이런다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손쉽게 잠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용도로 할 수 있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게임들이 생각보다 흥행이 굉장히 잘 됩니다. 북미 쪽에서도 이미 흥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MORPG 쪽에 대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개발사가 아니라 좀 원터치, 좀 캐주얼 쪽에 대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개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캐주얼 쪽에 좀 대장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쿠키런의 IP를 가지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2021년에 네. 북미 쪽에서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을 엄청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2배 이상 또 증가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를 앞둬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해 하반기 중국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쿠키런 킹덤입니다. 네. 쿠키런 킹덤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 개선 가능성 부분들이 모멘텀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스타에서도 지금 쿠키런 관련해서 네. 공개를 한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오늘부터는 글로벌 테스터에 지금 테스터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해서 테스터가 들어가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제 출시를 단 내년 2분기까지도 지금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쿠키런 킹덤뿐만 아니라 뭐 마녀의 성부터요, 오븐 스매시까지 네. 내년 1, 2분기에 전부 다 라인업이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라인업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개연성 부분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이 게임 시장 쪽에서 게임주들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원 IP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IP를 가지고 게임을 계속 개발하는 부분들이죠. 네. 이 부분들이 실적을 그렇게까지 탄력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 포켓몬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 흥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원 IP라 해가지고 이 게임사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현저히 낮춰질 거다라는 우려감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원 IP로 해서도 결국 흥행을 했었냐 안 했었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이미 쿠키런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흥행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미 흥행을 했고 이번에 중국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 IP라는 부분들의 우려감을 분명히 해소를 하고
실적은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게임사 중 하나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박스를 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게임주들이 어떠한 좀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발짝 좀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신작이 출시 이후에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좀 관망 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게 대표적으로 또 게임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싸움을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들고 있고, 다만 지금 저가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이 안정적인 좀 저가 라인에서 좀 근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분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시장가로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6만 원대를 일단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만 원대가 돌파 이후에 6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대부 시스터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85%의 약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6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집니다. 1.61%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798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80억 원, 기관은 2,604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898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양시장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은 네. 최근에 좀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그 우려감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세로 또 네. 대응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밸류가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이 들어가지고 지금 부분에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올 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자, 최근 흐름도 다시 좀 놓게 보면은 결국엔 단기적인 상승에 오히려 경기 침체 부분들 조금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좀 대형 이벤트에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매물이 좀 많이 빠지고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성격이 짙어지면서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양시장 모두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변화가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뭐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일단은 매수세가 좀 많이 돌아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적인 변화가 일으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ADR상으로 코스피가 한 120%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만 잡혀준다 하게 되면 120% 이상도 돌파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 수급으로 바라볼 때는 120%면은 지금 과열 구간이 맞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수급만 받쳐주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지금 120%까지 와 있다라는 모습은 분명히 과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06%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 20%까지 더 열려 있긴 합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이 결국에 힘을 받지 못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동시에 좀 떨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좀 수급적인 변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수 있을지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대식 오늘은 모두 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약간 좀 얼어붙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봤을 때도 시가총액 10위까지 살펴봤을 때 LG화학과 기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살펴봤을 때 역시나 포스코 DX와 셀트리온 제약만이 빨간불을 켰을 뿐 나머지 모든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역시도 오늘은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1,296원대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올랐던 부분들을 반납하는 오늘의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면요.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집계가 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운수창고 업종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1%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상승률이 이끌어준 건 그 안에서 CJ대한통운이었습니다. 9%대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실업이었습니다. 0.88%의 강세. 그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업에서 강보합권의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빨간불을 켠 업종은 4가지 업종에 불과하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0.78%대, 그리고 통신 서비스업이 0.4%, 인터넷이 0.3%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갈 듯 말 듯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전통적인 배당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수급에 따른 방향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뭐 3가지 부분들은 저도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좀 헤드라인인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이 확실히 잡혀준다고 하게 되면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사이클이 다시 또 잡힐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중에서도 일단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이동이 외국인 쪽에서 예전부터 좀 나왔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매물을 좀 빼고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 쪽이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분명히 좀 나와줄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또 반도체 쪽이 사이클을 잡아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배당주들은 어차피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주들을 원래 보는 성격들 자체는 시장에서 항상 있었던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주들 같은 경우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는 배당주로 수급도 많이 쏠립니다. 배당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리츠주나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올해 좀 연말 마무리가 될 시기까지는 배당주들도 좀 한 번쯤 네.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수급 변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적인 변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줘야만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만약 수급적인 변화가 다변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은 골고루 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형성을 해줄 수가 있었을 테지만 오늘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상장까지 해주면서 네. 수급적인 부분들 좀 많이 몰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거래대금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개별 종목들이 악재가 없어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은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집중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입성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 당연히 좋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일단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차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IPO 시장이 그만큼 많이 식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PO 시장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관 투자자 수요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NF, 에코프로 쪽에 대한 밸류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수요 예측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온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측 부분들에서도 우려감이 분명히 매물대로 부담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일단 뭐 하이니켈 전고체 관련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성장성 부분들은 확실히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 쪽이 빠지는 부분들은 악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악재도 많은데 일단 지금의 전반기 때 상승폭을 2024년이냐 5년까지가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반영을 해준 거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실적 부분들이 만약 25년까지 반영을 해줬거나 30년까지 반영을 해줬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빠지는 부분들이 좀 맞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밸류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당한 주가로 위치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 부분들은 주가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실적 부분들이 24년, 뭐 내년, 내후년까지 받아들였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도 분명히 열려 있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 30년까지의 실적 예상치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부 다 상반기 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결국에 주가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꺼지게 되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숫자가 정말 예상치만큼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인 주가 수급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그만큼 많이 투기적인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상반기 때 많이 올랐었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덜 오른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수급도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방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이냐 2차 전지 쪽이냐 이 부분들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지 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2, 3위의 순위 변동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화장품 쪽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인바운드가 계속 급증을 해주고 네. 있고요. 비중급 모멘텀의 기업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매출 회복도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화장품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소리로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일단 지금 내년까지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이 한 10% 이상까지 고성장을 해줄 것으로도 전망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내국민들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고 방한을 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9월, 10월 이제 달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폭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관광객들의 지금 소비 순위를 보니까 쇼핑 쪽이 80%입니다. 네. 쇼핑 쪽을 지금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80% 카테고리 안에서 화장품이 한 30%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를 육박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1등을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비중국 쪽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네. 아직 중국 쪽에 대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 대한 회복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쪽의 모멘텀을 100%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비중국 쪽에서 중소형 브랜드사를 봐야 됩니다. 중소형 브랜드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오가 있고요. 네. 그리고 VT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VT 같은 경우도 니들샷이 지금 뭐 다이소나 어디서도 없어서 못 팔 품절이라고 지경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정도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중국을 떠나서 다른 쪽에서 매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이 확실히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자 여기서 가장 더 좋은 부분들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가 네. 되는 부분들이죠. 만약 여기서 중국 쪽에 대한 소비까지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못 받았던 주가 상승폭을 한 번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좀 시가총액 낮은 중소형사 브랜드사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낮게 되면 그만큼 유통 물량수도 많이 적어지죠. 그러면 적은 대금으로도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장품 섹터 바라보시고 중소형집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SK오션플랜트와 제주맥주, JYP 엔터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데브 시스터즈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따라서 승부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쿠키런에 대해서도 사전 예약도 역시 흥행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승부수로는 화장품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기 바란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